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김자미입니다. 지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마지막이라서 지금까지 듣지 못하셨을지도 모르는 얘기들, 그러니까 운영 어떻게 하고 또 뭐 어떤 내용으로 하고 이런 얘기들 계속 하셨는데 저는 크게 선도학교에서 어려워하던 것들 그리고 저희한테 물었던 것들 중에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상에서의 어려움을 선생님들께서 토로하셨고요. 저희가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은 크게 방향을 설정하는 거, 내용을 선정하는 거, 그리고 전문성, 협업이라고 하는 되게 이제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컨설팅이면 지금 여기 계시는 전문가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들인데 이제 그것에서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들으셨겠지만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장 중등 선생님들의 경우 어려워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거를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갔을 때도 지금 내가 하는 방향이 맞냐, 다른 학교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물어보셨고요. 그리고 나의 학생들만 지금 어려워하는 거냐,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 물으셨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내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애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에 이제 교사로서 되게 자괴감이 들고 그걸 어디에다가 토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컨설팅 지원을 갔을 때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하는 게 맞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어요. 왜 어려운지. 근데 그 어려웠던 이유들이 뭐냐면 학생들 간의 수준 차가 너무 많이 심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었던 애들과 이번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처음 어떤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교육 자체를 접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준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실제 다른 학교들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전문가님들께서는 다른 학교들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 지금 아실 텐데 그 지역에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운영 사례를 좀 이렇게 쉐어해주면 아 거기는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틀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그 방향이 되게 어긋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뭐 정보교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기술과정에서만 나오는 내용을 하고 있다든지 사실 그런 경우는 없는데도 본인이 계속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교들에서의 계획이나 내용들을 컨설턴트의 입을 통해서 좀 들으시면 안심을 하세요. 아 내가 하는 게 틀리지 않구나라고. 그래서 최소한 담당하시는 지역에 대한 학교들의 운영 사례를 좀 충분히 숙지하고 가셔서 선생님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상의 어려움에서 내용 선정에서는 내가 지금 선택한 언어가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창체 같은 데에서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과학고등학교 가는 애들을 위해서 C 같은 것을 가르치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C를 되게 쉽게 접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서 이제 이것들이 너무 내가 어려운 언어를 선택한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피지컬 컴퓨팅 내용은 어떤 내용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다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보 교과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를 숙지시킬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과정 자체가 블록형으로 중학교는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형의 언어를 가르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텍스추얼 랭귀지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파이썬이나 뭐 러플, C 같은 거 가르치시는 게 맞다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맞는 것에 대한 근거는
그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차피 그 2018년부터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습으로 일단 교육과정과 좀 연계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리고 수준을 어떻게 책정할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블럭형을 쓰면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로는 그 앞에서 김수환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스크래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에는 비주얼 베이직을 하고요. 인도는 특이하게 초등학교가 8학년까지 있는 그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유례가 없는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8학년에는 뭘 하냐면 본인이 배운 비주얼 그 베이직이나 이런 걸로 DB를 짜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아이들의 수준을 그런 교육과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틀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국이나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팅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인도는 특히나 초등학교 4학년에 스크래치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비주얼 베이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도 텍스처럴 랭귀지를 쓰는 게 그렇게 틀리지는 않는다. 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 정도를 권장해드리는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그 운영상의 어려움에 있어서 정보 교과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전문성을 다분히 의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저희도 그렇고 교육대학원이나 아니면 컴퓨터교육과 학생들에게 컴퓨팅에 관한,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내용이 4단원에 들어와 있지만 그거를 수업으로 하려면은 다른 뭐 EPL 수업 같은 데에서 저희가 이제 교수 재량으로 그걸 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는 가르쳐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가르쳐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 전문성이 의심스럽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그 보드를 일반적으로 그 아두이노 보드 같은 것들을 쓰기보다는 그냥 센서들이 붙여져 있어서 그냥 스틱형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틱형을 써도 좋지만 나는 페로도에 관한 것들도 알려주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까지는 그것에 관한 책들도 거의 없었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필요하시면 저희 그 컨설팅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교재라거나 아니면 수업에 쓰는 어떤 그 PPT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쉐어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만약에 그런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대답을 하실 때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 전문성에 관한 게 특히나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배우고 나서 그 뒤로 아예 안 가르쳐 보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 해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다양한 그 연수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든지 아니면은 창의재단 같은 데다가 얘기를 해서 선생님들에게 그런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안 정도밖에 못하고 해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정도로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정보교과 선생님인데도 그런데 타교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이제 수업이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앱들 사용하는 정도만 하고 계셔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이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보시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정보교사 분들도 중학교 선생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수학습 전략이나 뭐 학습 내용이라든지 방법 이런 거 문의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서 생기는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플러그드를 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언플러그드로 아이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내지는 정보 교육을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플러그드 활동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의심하실 때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을 그래도 좀 알고 계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개별적으로 지금 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컴퓨터 과학의 원리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소해 주셔야 한다라고. 그래서 언플러그드 사용을 되게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 컨설턴트들 분께서 조금 어떻게 사용을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신다든지 아니면은 그 뒤에 붙은 사실은 컴퓨터 과학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거라서 놀이로만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저희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상의 어려움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지금 저기 보시면 로봇이 혼자 되게 힘들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특히나 이 커뮤니티가 되게 필요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내가 벤치마킹 하고 싶은데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자료도 없고 커뮤니티도 없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도학교를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선도학교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광주 전남 지역이라 해도 전남 내에서 선도학교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어디에 정보 선생님이 계시는지를 몰라서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렸냐면 그 지역별로 워크숍을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워크숍을 만들어서 이제 선생님들 서로 명함도 교환하시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을 선생님들을 모아서 본인들끼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유익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일반적인 얘기를 듣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사실은 컨설턴트들의 또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 컨설팅을 하실 때에는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을 한 곳에 모아서 본인들끼리 대화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서로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러니까 컨설턴트가 굳이 막 나서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뭐였었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했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너무 격차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학교들의 여건도 되게 좋은데 어느 지역은 여건도 되게 나쁘고 어떤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지역에 따라서 이 어떤 얘기들을 해드려야 될까가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각 지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들께서 맡으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서울 지역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각 학교들은 어느 정도의 인프라를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어디는 컴퓨터실이 없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다가 조언을 해주는 것과 인프라가 되게 잘 갖춰진 곳에 대비해서 아무리 컨설팅을 해봐야 거기는 시작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교과가 이제 다를 경우에 교과별로 다른 컨설팅을 해줘야 한다는 게 이제 그 컨설턴트들이 꼭 인지하고 가야 될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관된 것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 운영을 하는 교사들의 어떤 역량을 컨설턴트들이 파악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시설이 좋은 학교들이 있어요. 오늘 그 선생님도 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포항제철 중학교 같은 경우는 못할 게 없는 학교거든요. 근데 그 학교의 사례를 만약에 어디 지역의 다른 곳에다가 얘기를 암만 해줘봐야
이게 그림의 떡 같은 그런 거라서 그 학교의 사정을 조금 파악하시고 가셔서 그 선생님들에게 정말 힘이 돼주는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션만 남았는데요. 한 20분 정도 좀 쉬시고요. 3시 40분부터 옆방에서 마지막